기적과 비극 사이, 이들의 마지막은 아직까진 비극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광수 씨는 거의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가장 마음이 편한 장소라는 이곳엔 4년 전 발생한 성난정 화재로 순직한 두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화재 현장에 세워진 추모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두 소방관 중 한 사람이 이광수 씨의 아들입니다. 이호현. 장학생 분야 경력 특채로 소방관이 됐던 아들은 임관한 지 겨우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신입인 이호연 소방관을 자식처럼 챙겼던 이영욱 소방관. 그 역시 그날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년을 1년을 앞둔 때였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무대는 경포호와 경포바다 사이에 위치한 소나무숲. 강릉 사람들이 송림이라고 부르는 이곳엔 지난 1956년 지어진 성난정이라는 정자가 자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날은 지난 2017년 9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신고자가 그 불의 존재를 눈치챈 건 밤 9시 45분경. 뭉게뭉게 나는 연기였거든요. 되게 진한 회색이었어요. 화염을 목격하자마자 서둘러 119에 알렸던 신고자. 이에 가장 먼저 성난정으로 달려간 화재 진압 대원들이 바로 순직한 두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성난정의 형체를 감춰버릴 만큼 기세등등했던 화염은 소방관들과의 결투 끝에 자취를 감춥니다. 단 13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은 이후 안전하게 복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왜 두 소방관은 성난정이 있던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던 걸까? 새벽에 이제 신고가 또 들어왔는데 이제 위치가 같더라고요. 성난정에서 또다시 불이 난 겁니다. 첫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되살아난 불씨. 2차 화재 때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던 두 소방관은 숨은 불씨를 찾아 성난정 내부까지 꼼꼼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작스레 무너져버린 성난정. 몸의 절반이 보이는 이영욱 소방관과 달리 이호연 소방관은 완전히 매몰돼 버렸습니다. 석가래에 눌렸던 이영욱 소방관은 다발성 외상으로 또 온몸이 매몰됐던 이호연 소방관은 압박성 폐질식으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해서 불이 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냥 정말 똘똘 가만 펜스를 쳐놨는데 못 들어가게. 당시 성난정엔 건물이 기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화재가 나기 석 달여 전부터는 출입이 통제됐다는 성난정.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그곳에서 어쩌다 화재가 발생했던 걸까? 그 정도 화재 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가연성 촉진제가 가해지거나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화재가 금방 다른 시간에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화재의 속도도 화염의 규모도 분명 수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나 냄새 같긴 한데 순수한 신나 냄새하고는 또 좀 다르게 하여튼 특이하고 역한 그런 냄새였어요.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공기호흡기까지 무력화시켰던 그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설명 못 들었어요. 아무 설명도 못 들었어요. 저는 지금껏.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왜 이렇게 끝났는지도 몰라요.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봤으니까. 당시 소방은 방화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화재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같은 현장, 다른 결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강릉경찰서는 성난정 화재를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화로 볼 근거나 실화의 증거가 없으며 자연 발화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붕괴 위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성난정. 그런데 그 내부에서 불이 시작이 됐던 건 경찰이 언급한 자연 발화 때문일 수도 있을까? 출입이 통제됐던 성난정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의 주인은 인근에 거주하던 김 씨. 당시 성난정 관리인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여름만 되면 파라솔 하러 나가거든. 백사장에 파라솔에 쓰는 용품이 있어. 김 씨가 성난정 안에 보관했던 물건들 중엔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가능성은 전기적인 문제로 일어난 화재입니다. 하지만 소방과 다른 결론을 낸 국과수에서도 전기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순서로 방화가 의심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겁니다. 일종의 표현 범죄로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나 뭐 이런 그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방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방화 말고 불을 질러서 훼손을 시켜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노린 이제 방화가 있을 수 있죠. 성난정이 없어지면서 이득을 본 건 단 한 곳뿐이라는 상인들. 화재 당시 성난정 옆에서는 호텔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성난정이 위치했던 자리는 원래 나라 땅이었는데 이 땅이 기업에 팔리면서 성난정은 호텔 땅 위를 무단 점거한 불청객 신세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당시 펜스에 설치돼 있던 자물쇠. 관리는 이 자물쇠를 열지 않고도 성난장에 들어갈 방법이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펜스가 사면에 모두 쳐진 게 아니라 호텔 공사장 쪽으로는 개방돼 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화재가 있던 그날 그 시각 호텔 공사 현장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당시에 공사장에 사람들이 있었나요? 불이 좀 켜져 있더라고요. 당시 공사장? 네, 옆에 호텔 짓는 공사장. 사람들이 시동으로 빨았는데. 경찰은 호텔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큰 돈을 들여 성난정을 다른 장소로 옮겨주려고 후손과 논의 중이었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난정이 있던 자리 아래로 호텔의 우수관이 지나갑니다. 호텔은 올림픽 개최 전 완공됐습니다.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지붕이 내려앉은 현장. 성난정 바닥에서 찾았다는 방화의 흔적. 주변에 비해 더 검게 탄 듯 보이는 이 커다란 문양. 이것이 결정적 단서라고 합니다. 포 패턴이라 그래서 기름이 흐름 모양 형상대로 나타내는 패턴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인화성 물질이 불에 타 남는 흔적을 포어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액체가 쏟아져 흐른 형태로 탄 자국이 남아 주변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은 이 포어 패턴을 성난정 건물 내부에서 발견했는데 바닥에 감자가 깔려있던 1구역을 제외하고 바닥이 온돌인 2구역과 두 소방관이 매몰됐던 3구역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곳에 유일한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문들은 열지 못하게 고정돼 있던 상태. 마지막 포 패턴은 마루로 이루어진 4구역에서 관찰됐다고 합니다. 세 곳의 흔적들이 모두 인화 물질이 뿌려진 뒤 불에 탄 흔적인 포 패턴이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라지면 1개수 이상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기들이 상부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용의자가 일단 인화성 액체를 한 5군데 정도 도포를 한 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신나 냄새 같긴 한데 좀 하여튼 특이하고 역한 그런 냄새였어요. 소방은 자신들이 포 패턴으로 판단한 흔적들을 중심으로 잔해를 수거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톨루엔과 자일렌 성분이 확인됐는데 이들 성분은 인화 물질인 신호의 원료였습니다. 성난정 화재 현장은 소방과 경찰 그리고 국과수가 함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과수는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저희가 8군데 채취인데 인화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포 패턴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한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흔적을 소방이 포 패턴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게 남연구관의 설명입니다. 만약 위쪽에서 연소돼서 소락이 돼서 아래쪽에서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가연물이 연소돼서 그 연소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탄다든지. 관리인의 물건들이 불에 타거나 불붙은 천장재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비슷한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정말 인화성 물질이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 패턴과 유사한 흔적이 바닥에 남겨질 수 있는 걸까? 시작!
벽을 타고 단숨에 천장까지 오른 불은 초반에 등등했던 기세와 달리 금세 힘이 빠지면서 천장 가장자리만을 태우고 있습니다. 불에 타 약해진 가장자리 탓에 무너져 내린 천장재. 그렇다면 천장재는 바닥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국과수의 예상대로 성난정에 남은 흔적들과 꽤나 닮아 보입니다. 다른 점은 경계가 흐릿한 성난정의 것과 달리 바닥에 남은 문양은 경계일수록 또렷합니다. 이번엔 소방의 주장을 검증할 차례. 그런데 흘러내린 부분들 있죠. 이게 페인트예요, 이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붕괴된 잔해 속에서 흰 페인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페인트가 굳어가지고. 사실 현장 잔해를 분석했을 때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도 다른 성분이 확인이 됐는데 프로필렌 글리콜 로몰 부틸 에테르입니다. 줄여 PNB라고도 부르는데 이 PNB는 휘발을 막아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주로 볼펜의 잉크나 세정제에 첨가되는데 불과 만나면 위험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NB 성분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페인트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페인트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신너를 같이 사용을 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화자의 입장에서 만약 신호의 양이 충분치 않았다면 혹은 페인트에도 불이 붙는다는 걸 알았다면 더 많은 면적을 한 번에 태우기 위해 페인트를 섞어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화력이 대단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지던 불길이 사그라지며 그 모습을 드러낸 흔적. 액체가 넓은 면적에 고르게 흐른 점이 꽤나 닮아 보입니다. 무엇이 더 닮았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바로 소방이 채취한 잔해에서만 인화물질과 관련된 성분들이 검출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가서 현장에서 봤던 그 포 패턴이라는 건 도대체 다들 뭔지 국과수 결과하고 왜 일치하지 않는 건지 경찰이든 소방서든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범인 검거는 그 다음이라니까. 성난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화재는 바로 이들에 의해 처음 목격됐습니다. 일요일 새벽 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화재를 목격했다는 이들. 서둘러 신고를 한 뒤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염이 있던 자리를 가늠해 보니 바닥이 마루인 구역 쪽. 그런데 그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1차 화재 당시 최소 20톤 이상의 물이 성난정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목재 건물인 성난정뿐 아니라 그 아래 흙바닥까지도 흠뻑 물을 머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시간 뒤 그것도 불에 탈 만한 것조차 없는 흙바닥에서 느닷없이 화염이 치솟을 수 있었을까? 마루 밑에서 연기가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물을 쏴도 밑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여기 구멍을 내죠. 수관이 들어갈 만큼. 오직 마루 한 지점에서만 올라왔다는 연기. 그곳 아래 땅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또 소방관이 뚫어둔 구멍을 통해 확인되는 불씨의 위치는 포 패턴으로 봤던 흔적 안에 자리합니다. 2차 화재가 방화였다면 누군가 그 불씨가 있던 위치에 인화물질을 뿌렸어야 말이 됩니다. 하지만 불씨가 위치한 지점은 마루와 땅 사이 50c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2차 화재는 어떻게 시작이 됐던 걸까? 그러니까 이 밑에 들어가서 떨어진 액체들 때문에 밑에서 연기만 내고 있다가 다시 재화됐을 가능성도 많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1차 화재 당시 범인이 성난정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렸는데 바닥이 마르다 보니 그 틈새로 인화물질이 일부 흘러나왔다. 그것들이 마루 아래 흙바닥에 고여 있다가 목재 내부에 숨어있던 불씨와 만나 다시 2차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2차 화재는 1차 화재가 방화였다는 증거인 겁니다. 옛날에 이 지부에
소나무가 많아서 폭죽 그거 날라가가지고 지하에 올라가 불 붙은 일이 한 번 있거든. 소나무 숲에 자리했던 성난정. 한 번은 지붕 위로 떨어진 폭죽 불꽃이 마른 솔잎에 옮겨 붙은 탓에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실제 한 단체에서 성난정 외부를 청소한 사진을 보니 건물에 쌓이는 솔잎의 양이 상당합니다. 뾰족한 솔잎은 틈만 있으면 어디든 비집고 들어가 있습니다. 불씨가 위치했던 3번 구역에서도 관찰되는 솔잎들. 혹시 인화물질이 물과 함께 흘려내려가는 걸 이 솔잎들이 막아준 게 아닐까? 이 밑에 그 당시에도 솔가위가 엄청 많아서 우리가 그거 증거물로 해갖고 했는데 거기서 페인트 성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토 패턴으로 본 흔적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솔잎들. 이 역시 함께 분석했는데 신어의 성분 일부와 페인트에 쓰이는 성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논리로 그치는 가설이 아닌 실제로 가능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상대로 마루 틈새로 인화물질이 흘러나와 그 아래 솔잎으로 떨어집니다. 갑니다. 화염의 세기도 상당합니다. 모래땅과 마루 사이 간격을 실제와 같은 높이로 제작한 실험 세트. 마루와 땅 사이가 가까운 탓에 솔잎으로도 불길이 옮겨 붙습니다. 자, 물 뿌려주세요, 물. 불이 사라지자 드러난 존재. 이번에도 포 패턴이 확인됩니다. 한참 뒤에야 꺼진 불씨.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량의 물이 뿌려졌음에도 솔잎이나 모래 위에 인화물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솔잎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금세 맹렬히 성장하더니 마루에까지 옮겨 붙습니다. 솔잎에서 재발화가 일어난 이유는 인화물질이 여전히 솔잎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였습니다. 두 번의 화재에도 거의 타지 않고 두 번의 방수에도 많이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발화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뿌렸다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의 방화의 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난정 화재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4년 전 성난정의 잔해 속에서 이미 찾았던 게 아닐까. 소방이 경찰에 제출했던 이 결과들은 왜 단 한 줄도 인정되지 못했던 걸까? 매사 종결이 된 거죠. 물론 그때 소방관들 두 분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네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소방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수의 그 감정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의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던 성난정 화재. 가장 최초에 나가는 소방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소방의 화재 조사는 행정조사로 임의조사이고 효율적인 공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화 사건 10건 중 2건을 해결하는 FBI에 비하면 우리 경찰의 수준은 상당합니다. 성난정 화재만이 예외적이었을까? 왜냐하면 방화라는 결론을 잘 내지 않기 때문이죠. 방화로 의심되는 사건 중에 사건화가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으냐. 이거는 어쩌면 그 선진국보다 좀 낮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정황은 있어서 수사를 했는데 방화범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방화 사건으로 처리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방화범이 그냥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 거고요. 의혹이 있음에도 일반 화재로 구분돼 수사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억울한 희생일 수 있음에도 일반 변사로 분류돼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남은 비극은 오직 이곳에서만 벌어진 일일까? 소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다했던 두 소방관을 위해서는 남겨진 그의 가족들에게 진정한 설명이 절실합니다.